네, 그러면 이제 사내 정치의 이제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 신입사원들의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지 먼저 한번 스타트 끊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본 최고의 신입사원, 네.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귀엽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예로는 번개로 회식을 하자고, 점심 회식도 얘기하셨었는데, 네. 번개로 회식하자! 근데 자율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할 수 있는데, 누가 참석하는지를 넌지시 물어봅니다. 아. 누가 참석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를 평가하는 파트장이나 팀장이 참석을 안 하는 회식이라면 안 가죠. 굳이 뭐 거기 가서 시간을 소비해. 라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신입사원이죠. 간을 간을 봤네요. 보는 거죠. 예, 간을 봤네. 그냥 동기들 신입사원이면은 동기들끼리 해서 쭉 그냥 가서 참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진짜 사정이 있으면 참석 안 해도 번개니까 뭐 계획된 회식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면서 누가 온대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그걸 동기들이 이제 아는 거죠. 쟤는 저런 애다. 저런 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있고, 또 팀장하고 점심을 먹을 때는 정말 활발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자기 고향, 자기 학교, 여러 가지 얘기, 팀장하고 엮여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동기들하고 얘기하거나 그 외 선배들하고 얘기할 때는 정말 과묵한 거죠. 아. 그게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굳이 여기서 왜? 근데 그게 너무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멀리 안 본다는 거지. 그 사람하고만 계속 일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 선배가 가장 무섭다고, 그 신입사원하고 가장 오래 근무하는 사람은 바로 위에 선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의 결말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 생활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제 공격이 많죠. 근데 그걸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게 거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게 영속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긴 있어요. 네. 뭐 이제 실력이 아까 살짝 나왔던 예 중에 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내 정치를 좀 잘못되게 좀 접근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싸바싸바의 이미지가 좀 강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한테는 이 말하고 저분한테는 저 말하고 이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서 합해 보니까 이야기가 매칭이 안 돼.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분 같은 경우는 위에서 평가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와. 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안 좋게 풀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네. 방향인 거네요. 약간 근데 약간 센 거 하나가 나올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네. 여러 신입사원들 중에 좀 그 열정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이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직책자들께서도 알고 계세요. 그만큼 그 친구한테 일이 많이 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역으로 그런 친구들에게 작업을 했던 건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위가 아니라 아래한테 정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를 들어서 인사팀 담당자 입장에서 그룹에서 필요한 어떤 일에 파견을 보내거나 뭐 교육에 참가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직무적성 검사 출제위원으로 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신입사원 연수에 그 지도 선배로 참가하게 된다든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들이에요. 2달, 막 3달 막 이렇게 부서에 없어야 돼요. 그 친구들은 거기 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인사팀 당장자인 내가 결정하는데, 네. 그걸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을.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많은 기회죠, 그건 진짜. 큰 기회고 평생 한 번, 2번밖에 겪을 수 있는 그런 그쵸. 내용인데, 본인의 역량에도 도움이 되고 네. 자기 직무 이외의 다른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남다른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인 건데, 그런 것들을 그 친구들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데 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럴 만한 친구들이라는 거를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던 거고,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했던 것 뿐입니다. 네. 관계라는 게 아까 말씀한 건 나랑 제일 가까운 그 거리가 있는 친구들이 제일 오래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그 후배들 챙긴 것도 나름대로 저한테는 큰 정치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혹시 뭐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굳이 뭐 1등, 2등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상원 과장님이 그냥 최고의 신입사원이에요. 사내 정치 1등. 아, 밑에를 챙겼다. 네. 역공작. 이야, 이거는 뭐 제가 들으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이건 좀 오버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불 이상원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잘하시게 생겼어요. 나중에 큰 인물 되실 거예요. 벌써 이불 네. 가져가셨어요. 이미지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예 아닙니다. 이게 또 좋게 이렇게 잘 포장을 내가 지금 그게 다 포장된 거잖아. 그러니까요. 꼰대인데 이건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본질입니다. 얘기하고. 아부나 뭐 정치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충성심이 발로 어디까지 열정입니다. 종이 한 장 차입니다. 그냥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사내 정치 얘기를 막 하고 있냐면 우리 취준생들이 면접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내 정치 하는 사람들 딱 봐도 면접에서 딱 봐도 이런 게 약간 티가 날까요? 어떤 사람의 성격이 그러니까 기질을 본다는 얘기인데. 마치 과장님처럼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 친구가 들어오면 야 사내 정치 딱 하겠구나. 후배한테 밥 사주면서 정치 잘하겠네.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볼까라고 눈치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보여요. 뭐 앞에 앉혀놓고 보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 눈을 쳐다보는 게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뭐 이렇게 사사사사삭 보는 게 이제 동공지진처럼 그게 보여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센스 있는 친구고 야 눈치 있게 잘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거 초반부터 눈치 너무 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내 정치의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면접관들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사내 정치를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판단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사 담당, 뭐 채용 담당하시는 면접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면접장에 들어와서 오후 면접이었습니다. 네. 오후 면접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오후 면접인데 자기 소개를 이제 부탁드리거든요.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 먼저 졸리실 것 같은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면접 때까지 불러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멘트를 하면은 틀린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취준생 입장에서도 그렇게 면접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중간에서 너무 좀 선을 많이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족이죠. 사족이 많이 붙은 거죠. 사족이죠. 그럼 앞에 좀 좋지 않은 인상으로 오히려 가질 수 있습니다. 역풍 맞는 거죠. 예. 그걸 아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멘트가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앞에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해의 여지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면 그게 왜 뭐 틀린 게 아닌데 걱정돼서 그런데 그쵸. 이런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부담감이 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 경우, 그러니까 죄송해요. 실장님을 가리킨 건 아니고 주변에서 좀 얘기를 여러 에피소드를 듣다 보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앞뒤가 좀 달랐던 케이스들이 좀 많았었어요. 앞뒤가 네, 좀 지킬 앤 하이드처럼 네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여러 케이스를 보고서 이제 네. 통계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네. 저는 이제 실사례로 면접은 저희가 가면 벗기기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본인의 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 책임님 본 모습이시잖아요. 화장 네. 민 얼굴을 보고 싶은 거죠. 저 민낯을- 실장님 옆에 네. 있으니까 실장님 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민낯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본인이 안 그런데도 그렇다라고 이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면접 대기장에 자기가 면접 보는 사람인 것처럼 네. 채용 담당자가 들어가서 앉아 있기도 오 합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예.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세도 흐트러지고 전화 통화도 뭐 하고 있어. 그리고 면접 보고 와서 예를 들어 면접 비를 나눠줄 때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와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나와서는 뭐 서명해 주세요. 그럼 여기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 좀 편하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이제 사례로는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시면서 통화를 하시는데 한 반 이상은 욕을 하시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번호하고 이름을 기억했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면접장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많이 다른 경우 다르죠. 그게 이제 뭐 흔히 우리가 곰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여우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사내 정치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눈치가 빠를 것 같아서 좋은 여우형이 있겠고요. 그리고 사내 정치는 뭐 진짜 관심 없을 것 같지만 조금은 분할 것 같은, 답답할 것 같은, 저 같은 곰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원자들이 딱 왔는데 두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쪽이 더 나을까요? 전 둘 다 뽑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면. 네. 왜냐면 그 여우 같은 스타일은 얘가 내 뒤통수를 언제 칠지 모르겠다는 약간 사람의 본능적인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고명 같은 경우는 착하긴 한데 얘랑 같이 일을 하면 내가 더 일을 많이 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사실 별로 극단적인 케이스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굳이 한 명을 뽑자면 전 고명. 왜요? 너무 약삭 빠르고 눈치가 빨라서 하시는 분들은 속을 잘 모르겠다라는 게. 그쵸,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저는 그 여우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능글맞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센스 있다라고 센스.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가 제가 전화 통화를 막 하고 있었어요. 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신다고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몇 월 며칠 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바로 옆에서 신입사원이 회의실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곰을 가르쳐도 안 돼요. 이게 그런 거 옛날 표현이랑 그런 건데 요즘 표현이면 센스인데 옛날에는 그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그러니까. 열을 안다는 거지. 일하기는 저는 그게 훨씬 더 편한 스타일일 것 같아요. 빨리빨리 돼요. 그러면 정말 음. 내가 이걸 의도하고 1을 시켰는데 얘는 2, 3, 4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사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사람, 중간 동기, 밑에 사람하고 같이 하는 스타일을 하면서 직무 역량도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잘하는 센스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물론 우리 과장님처럼 후배한테까지 정치하고 밥 사주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합니다. 말 크게 잘못했네. 직장 생활 5년 바라보고 하면 저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균형 감각을 네.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살리시고요 이렇게 불집에 지쳐가지고. 갖고 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가져오셔야 돼요. 예. 그 신입사원 얘기도 그렇지만 면접에서 근데 고명 여우형이 좀 보이나요? 보이긴 해요. 그 질문을 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인성 면접 안에서는 그 가치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이제 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술술 나오는 경우라면 굉장히 좋은 그거 되겠죠. 근데 뭐 사족을 붙인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이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조금 본질을 호도하는 게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반대로 하네요. 아무 뭐 대답도 못하고 막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고명 진짜 네, 그런 식으로 가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네, 거죠. 네. 예. 이거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본 모양이네. 그쵸. 이렇게 어떻게 어버버하지? 뭐 외운 게 없나?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럼 저 훈련 한 번만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뭐 질문 하나만 던져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볼 테니까 요거를 좀 고쳐주신다든지 뭐 점수를 매겨주신다든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경험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필요하죠.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딱 3초만 드릴 테니까. 네. 3초 너무 짧은데. 너무 짧습니까? 네. 5초 하나, 5초. 둘, 셋. 그럴 때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다른 분한테 먼저
뭐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되게 힘든 일이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에는 가족사라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연인 관계에서 벌어졌던 슬픔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게 그런 인재들이 대부분 곰 같은 인재죠. 표현을 잘 못하는 겁니다. 네. 그걸 왜 굳이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막히고 하는 네. 거고 그 표현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얼마든지 거라도 얘기할 수 네. 있지. 굳이 막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내가 왜 그게 가장 어려웠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답변을 하셔야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네. 첫 번째 질문에 빨리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대묻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아니요, 이건 안 할게요. 불합격 되시겠네요. 불합격이죠. 네.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게 꼭 연인과의 관계는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를 하시는지. 사랑하는 사람과요. 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되게 곰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저한테 화가 났는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 가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혼자 지쳐서 사과를 하러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저렇게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하면 네. 저는 저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이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화를 풀어놨냐라는 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대충 이게 애증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사랑과 그 어떤 증오의 차이는 뭐 종이 한 장 차이이다라는 걸 두고서 여기서 넘어갈 때 포인트가 어떤 게 있고 이쪽으로 사랑으로 넘어갈 때 포인트가 이런 게 있다.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는 연인 사이건 저기 뭐 직장 사이에서 상사, 동료, 후배와 사이건 간에 그런 어떤 이 관심이나 뭐 열정 뭐 이런 게 버무려져 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요소하는 항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분명히 있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개념화 먼저 해서 이걸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의 저라면. 네.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군요. 근데 저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그 질문 팍 들으면 아마 이게 막 나오는군요. 나오는 거예요. 네. 스토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얘가 돼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근데, 준비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준비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던 게 가장 어려웠던 경험 네. 그거를 왜 어려웠던 경험이라고 정의를 하셨는지 그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해결하셨고 다음에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추가적인 질문이 다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서 이분의 성향이 어떻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무리 꾸민다고 하더라도 말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질문 하나 받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게 답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래야지 네. 자기하고 회사의 조직 문화하고 맞는데 입사하셔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으로 또 연결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하실 때 네. 조금 인상적이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에 되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 너무 뭐랬지? 일반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스토리가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 일화가 있었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그렇죠. 처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고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울림이라는 네. 포인트에서 접근할 때 좀 쉬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적극적입니다 라고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적극적인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적극적입니다 라고 네. 스토리텔링 식으로 예시를 들어주면 사람이 더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참 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제 단점까지 막 정신없이 막 다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막 그런 경우에도 솔직함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솔직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솔직하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뭐 갖고 있지 않은 장점에 대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건 거짓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솔직한 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만 얘기하면 돼요. 굳이 단점까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다른 접근을 해야겠지만 네.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까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네. 근데 그 면접자분들도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면접 질문을 잘하는 회사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걸 물론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어렵죠. 아까 질문 자체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과거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BEI. 과거 행동 경험을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솔직하게 답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 행동을 계속 물어볼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힘들었던 거, 그때 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왜 힘들었었냐, 어떻게 행동했냐, 결과는 어땠냐 라고 물어보는데 한 번은 소설을 그 어려운 긴장감 속에서 쓰실 수는 있겠지만 네. 계속 반복되는 질문에서 쓰죠. 계속 말씀하시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훌륭한 인사 담당자 뭐 면접관 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 거죠. 과거 행동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의 성향을 끌어내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를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학생분들이 있으시니까 친한 교수님이 있으시냐? 있으시다. 그분하고 왜 친하시냐? 그럼 사실을 얘기해. 네. 친한 교수님이 없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끝이죠. 근데 있다. 그럼 왜 있냐? 왜 친하냐? 이래서 친하다. 아, 그래요? 그럼 그분 교수님이 명석 씨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회사에서 물어보고 거기서 대답이 안 나오면 친했던 거 다 거짓말일 수, 앞에가 다 거짓말일 수 있고, 그리고 장점이 뭐라고 하실 것 같냐, 단점이 뭐라고 하실 것 같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솔직하게 대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회사에 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지어내는 대답 같은 경우는 면접관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느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질문을 이제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계속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처음 대답했던 거에 이어지는 대답이 처음에가 거짓말이게 되면 이어지는 대답도 부자연스럽게 계속 거짓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대답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데 아까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말이랑 이거가 안 이어지네? 라고 면접관들이 눈치를 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솔직하되 저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뭐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이다라고 얘기 들었고 사람들과 굉장히 친하게 좋고 사교적이다, 뭐 리더십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부가적으로 예시를 들 때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친구들과의 관계로서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가족과의 관계를 예시로 든다던가. 덧붙여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얘기를 할 때 부사를 많이 씁니다. 아주, 되게, 많이, 정말, 진짜 이런 말씀을 많이 쓰세요. 수식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진솔하게 담백하게 얘기하려면 그냥 있는 사실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추가적으로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말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을 잘한다는 사람이 저는 정말 아주 되게 많이 싫습니다. 진짜. 불신할 수밖에 없는. 평소에 취미가 뭐예요? 그럼 예, 저는 소통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럼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열정적입니다. 열정은 일의 행동의 결과로 보여지는 거지 말로 열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해야 배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내 정치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면접까지 왔네요. 네, 진짜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을 정도로 인성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취준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요. 저기 지원서 작성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을 때 네.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해요.
저기 수시로 다 빼라는 얘기예요. 건조하게 써라. 아마 손 실장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얘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알고 면접뿐만 아니라 자기소개 작성할 때도 유의하시고 작성하시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꼭 건배 제의를 시킵니다. 아, 그렇죠. 건배 제의를 시키면 건배 제의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하라는 대로 다른 사람이 다 따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잔을 들어라 놔라 이렇게 외치면 이렇게 얘기해 네. 주세요라고 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사람의 리더십을 봅니다. 그럼요. 저는 면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곰 같은 여우 같은 다 좋습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 그게 연결시켜서 뭐 사내 정치까지 간다라고 할 수 있냐고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때의 주도권을 갖고 충분히 자기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게 이별했을 때 깊게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죠.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어떻게 행동할 건지 얘기할 수만 있으면 주도권. 판단은 면접관이 하실 거니 그렇죠. 자신감 갖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더불어서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는 다 PR을 잘 하는데 요즘은 자기 PR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굳이 이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서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내 모습을 만들고 싶어라는 생각은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버려도 되나요, 정말? 네.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식선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자신감 있게 표출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일단 세 분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들고 또 새롭고 솔직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